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건데요. 이 누나는 지난 30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오다 이런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붙든 채 집 밖으로 나옵니다. 체포된 사람은 58살 서모 씨로 자신의 집에서 61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의 범행은 사회복지관 직원이 조현병 환자인 서 씨와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119에 요청을 해서 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1층 베란다를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니까 안방에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데. 누나는 안방에서 여러 곳이 찔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고 서 씨는 다른 방에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를 봤을 때 누나가 지난 27일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4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5남매 중 맞이인 누나는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이 사는 전남 목포와 부산을 오가며 아픈 동생을 돌봐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생이 반찬은 안 먹고 밥만 먹는다는 소식에 달려와 동생 집에 머물다 변을 당했습니다. 복지관 직원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피의자는 4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초엔 페트병으로 여러 차례 자기 집 벽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내 쳐다보고 그러면 무슨 말하면은 막 해도 안 해. 자주 여기 앉았어. 경찰은 서 씨가 지난 2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3주 뒤 퇴원했으며 그 후에도 누나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입원을 권유했지만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일단 강제 입원시키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노동절인 어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갈등이 정확히 1년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노동절 전까지 노동자상이 세워져야 했지만 원탁회의 구성이 무산되면서 실패했습니다. 노동자상 갈등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노동자상 갈등 1년째를 맞는 노동절. 시민단체가 다시 모였습니다. 노동절 전까지 노동자상을 세우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의회가 백인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펴다 활동을 끊는 탓에 설치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다며 시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원탁회의는 부산시의회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의회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당사자인 부산시와 앞으로 협의를 열어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노동자상을 쌈지공원에 세우기로 한 동구청과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일본 군함도 강제징용 생존자가 직접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붕괴하고 분노하고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내가 왜 이 고귀한 민족사적 의의를 가진 이 노동의 상을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참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하는 것이 분노스러웠습니다. 노동자상 설립이 추진된 지 1년. 최근 기습철거와 점거농성으로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원탁회의로 해결되나 싶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맞는 노동절까지 노동자상은 여전히 임시로 머물러 있을 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A형 간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부산 지역 구군 보건소 절반은 예산 부족으로 성인 대상 예방접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북구 등 8개 구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강서구 등 8곳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 대상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뒤늦게 구군의 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시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입니다. 부산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합격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대 로스쿨은 49.12%, 동아대 로스쿨은 31.58%의 합격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인 50.78%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서울대가 80.85%로 25곳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부산대의 경우 전국 대학 로스쿨 중 1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가 지방세 비율을 인상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줄이면서 각 지자체가 조삼모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 지역 개발이나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등에 쓰이는데요. 정부가 지방 이양을 결정한 이 회계 대상 사업이 문화와 환경 등 예산 배정이 쉽지 않은 분야에 몰려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실현을 위한 부산시의 홍보전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이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초 김해공항 국내선 2층 대합실에서 송출되던 동남권 관문공항 영상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최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도 부산시의 입장에 반감을 보이면서 부산시의 홍보 프로모션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활동하실 분들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되고 있는 옅은 황사는 주로 우리나라 상층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 일부가 서쪽과 영남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까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강한 봄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연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달은 6월, 그 다음이 바로 5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또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 24도, 창원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와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며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기업은 꿈의 직장으로 불리죠. 최근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이 잇따라 공채 전형에 들어갔는데 경쟁률이 최대 100대 1을 넘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성과 높은 연봉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접수 원서를 마감한 부산시설공단. 57명 모집에 1,6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직종은 행정직 일반 부문. 5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무려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문화예술 81대 1, 전기직 32대 1, 전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높은 연봉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지원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창의성과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한테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신입사원 지원서를 마감한 부산도시공사는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습니다. 5명을 모집하는 행정직 일반 부문에는 741명이 지원해 1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들도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채용 공고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입 직원 34명과 경력직 15명 등 모두 49명을 채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이나 7월 사이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고 지난해 50명을 채용한 한국거래소는 올해 9월쯤 지난해 수준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술보증기금도 하반기 60명가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들 금융공기업들의 올해 채용 예상 인원은 350여 명 선. 지난해 채용 규모 600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지난 2017년의 330여 명에 비하면 조금 늘어난 수준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은 문을 두드려 볼 만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꼼수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암행 순찰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운행해 왔는데 이제는 국도와 지방도로까지 확대 단속합니다. 안동의 한 국도에서 벌어진 단속 현장에 최보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영천과 안동을 연결하는 35번 국도. 비까지 내려 사고 위험이 높지만 경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불법 유턴을 합니다. 곧장 따라붙은 경찰 암행 순찰차. 차를 앞으로 당겨서 차세요. 갓길 정차를 요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위반 내용을 전달합니다. 10여 분 뒤 같은 구간, 똑같은 방식으로 화물차 한 대가 불법 유턴을 하다 암행 순찰차에 적발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암행 단속입니다. 국도에서 암행 순찰차를 맞닥뜨린 운전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바쁘다 보니 그래 된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에서만 운행하던 암행 순찰차를 국도와 지방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다를 게 없지만 차 안에는 단속에 쓰이는 장비가 있고 뒤에는 단속 중임을 알리는 전광판과 경광등이 붙어 있습니다.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끼어들기와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교통 사망 사고가 국도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 위주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경찰서 위주로 돌아가면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도내 국도와 지방도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해 120여 건의 교통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원조 한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조선통신사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조선통신사의 행적을 되돌아보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산책 조재형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가 무용극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춤, 조선통신사 유마도를 그리다.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그린 작가 강남주 씨의 원작 유마도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재조명했습니다. 400년 전 동네 출신의 무명화가 변박이 통신사들과 함께한 일본으로의 사행길에서 바람의 신 풍백을 만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국서를 전달하는 긴 여정이 춤으로 재현됐습니다. 문학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면과 또 춤과 음악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장대함 그리고 시각적인, 음악적인, 청각적인 여러 가지 빛과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또 다른 변박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과 기악단, 성악단 등 6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통신사 일행이 탄 배 사견선의 모습과 바다를 건너는 사행단의 모습, 일본에 도착한 뒤 행렬의 모습 등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3D 입체 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재현됐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스크린에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큰 배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배가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무용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가지고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조선통신사의 활동이 무용극으로 되살아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양산시 유산동의 한 가루 페인트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들이 놀라 대피했고
공장 50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생산동에 설치된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도로에 매설된 지름 150mm의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물이 넘치면서 한 개 차로가 통제됐고 다행히 주변 시설물과 주택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대구는 상수도관이 노후돼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상수도 복구팀을 보내 긴급 복구 공사를 벌인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건물에서 알몸 상태로 소화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지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운동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25살 A씨가 그날 새벽 0시 2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소화기 난동을 부린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할 경우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실험실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노출돼 인도인 연구원 1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0분쯤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5공학관 실험실에서 인도 국적 연구원 31살 A씨가 섬유 관련 실험을 위해 농도 28%의 암모니아수가 담긴 용기 뚜껑을 열다 가스가 노출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있던 연구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경기 초반 넉 점 차로 앞서 나갔지만 이를 지키는 데 실패하며 역전패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2회 말 손아섭의 홈런과 강로한의 3루타 등으로 4대 0으로 앞섰지만 NC 타선에 4회부터 무너지며 5대 9로 졌습니다. 선발 투수 박시영은 4회까지 3실점, 불펜진도 오현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점수를 내주면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롯데는 오늘 NC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투수 제이크 톰슨을 앞세워 서력전에 나섭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화끈한 공격 축구로 대성을 거둬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 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16분과 후반 71분 터진 김명준의 2골을 포함해 무려 4골을 몰아치며 4대 1로 이겼습니다. 외국인 용병 노보트니도 이날 K리그 데뷔골을 넣으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2019 부산 연등축제 개막 점등식이 어제 송상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019 부산 연등축제는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12일까지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 광장 일대에서 열리며 축제 기간 동안 전통등 전시와 전통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오는 4일 2만 명이 참가하는 연등회 재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 선박의 예선 사용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어제 무역항해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선 사용 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광역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장관이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계획이 기재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은 LH가 맡았으며 오는 2025년까지 건축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 개발 계획은 총 부지 면적 17만 7,382제곱미터, 사업비 7,500억 원 규모의 상업시설과 공공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어부산이 인천공항 취항을 위해 서울에서 근무할 경력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7월쯤 경력직 사원을 채용한다는 목표입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3월 인천공항 취향을 공식 언급한 바 있으며 오늘 열리는 한중 항공운수권 신규 배분에서 중국 노선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활동하실 분들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되고 있는 옅은 황사는 주로 우리나라 상층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 일부가 서쪽과 영남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까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 한낮 기온은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또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가리키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며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는데요.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